다음은 이제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주식을 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주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 기업에 투자하고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뭐 의결권을 가지고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그 투자 차익, 주식이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가면 다시 팔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개인 민간보험회사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저희가 낸 이제 비용을 가지고 이런 일종의 간접 투자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간접 투자 때문에 시장 내 유동성이 굉장히 넘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를 하는 자산운용사가 한국에 한 200개 정도 되고요. 삼성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현대나 뭐 이렇게 포함해서 빅5, 한화 등 빅5가 있는데 계속 유동성이 늘어나고 일거리가 많으니까 이 자산운용사의 매물이 거의 없다고 해요. 계속 나오면 계속 운영이 되고 미래 전망도 밝기 때문에 계속 자산운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 뭐 우리가 보통 주식은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 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게 투자나 투기나 뭐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거고 요즘은 이제 뜻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하면 노후 대책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내로남불 뭐 이런 말도 있고요. 투자하고 투기의 그 차이는 정확하게는 보통 그렇게 나눠집니다. 투자는 취득하고 운영하고 매각을 하는 단계, 그러니까 운영 과정이 들어가는 게 투자라고 보고요. 투기는 취득 후에 매각을 한다. 바로 이제 운영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이제 매각하는 것을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또 관건이 하나 있죠. 운영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게 투자냐 투기냐 정확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운용하는 기간만 가지면 이걸 투자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주식 투자 요즘은 다 뭐 모바일로 투자를 많이 하세요. 일단 수수료가 워낙 이제 일반적인 그 영업점의 그 직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모바일 통한 이제 투자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증권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부자 같죠. 부자인 증권회사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주식을 투자하고 수시로 계속 그냥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리고 또 손해볼 때는 많이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증권회사 직원들은 부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대부분 다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ELS를 많이 이제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가격이나 주가 지수가 일정한 범위 내에 있으면 안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이게 Equity Linked Security라고 해서 주가 연계 증권입니다. 이것도 이제 홍콩 H 지수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파생 상품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지수가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원금이 급격하게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상 해외 투자이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는 1금융권을 통해서 주로 판매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은행들이 보통 이거 하나 판매하면 은행 수수료를 한 1% 정도 가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재투자에 이제 유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은 없습니다. 다 주식 원금이 이제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이런 상품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요. 그 주식 투자 일단 하시려면 좀 자주 파시면 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좀 부담이 돼요. 우리가 거래세라고 있습니다. 매도하시면 0.3%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거래하실 때마다 0.02% 거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거래세가 꽤 부담이 돼요. 0.3%. 그래서 만약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 그 창구 거래보다는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수수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증권사에 가서 전문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 전문가라고 뭐 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계량적인 분석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에 너무 의존을 하시지 말고
그 본인이 생각하는 이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 증권사에서 보통 나오는 그 애널리스트 뭐 분석 자료나 이런 게 보면 그 고객의 이익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회사의 의도대로 분석을 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 방향, 그 해당 증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고객한테 제시를 하기 때문에 고객이 바라보는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석이 보면 뭐 적극 매수하거나 매수하는 뭐 이렇게 해서 중립 의견도 있고, 근데 매도하라 이런 의견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매도하라는 의견을 내게 되면 그 기업하고 상당히 척을 지게 되는 증권회사가, 그리고 향후의 비즈니스 관계나 정보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매도하라는 얘기는 없고 중립을 하라, 적극 매수하라, 매수해야 돼서 상당히 좀 부드럽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 우리 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청담동 부자도 있고, 뭐 경북대 그 유명한 또 그 학생 그 주식 투자가도 있는데, 대부분 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과도하게 홍보의 효과 때문에 우리가 좀 쏘은 느낌이 있죠. 청담동 부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재판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북대에 있는 그 청년도 결국은 보니까 돈을 돌려막기 위해서 본인이 투자를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는 있겠죠. 그렇지만 돈을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전면에 나서서 홍보를 하고, 돈을 잃었다는 분들은 조용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패자가 많은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왜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고 손실이 난 걸 알리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 몰래 투자하신 분들이 많대요. 아내 몰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절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싫어서 아무도 몰래 투자해서 손실을 본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손실을 본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장이 주식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개인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느냐? 몇 번의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연속된 행운이 올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그 기계적 분석에서 기계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은 이제 탐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디가 무릎인지 어디가 어깨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아주 공허한 그 주식 투자의 하나의 그 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분석, 그다음 뭐 가치 분석,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뭐 인공지능 AI가 투자한 게 사람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가졌다라고 이제 하는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마음 수양을 쌓으신 분들께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투자고요. 주식 투자 공매도라고 있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어려워요. 주식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시장이 좋을 때 또 팔아버리는 이런 상태로 이제 공매도가 있는데요. 기관 투자가는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이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좋다고 주가가 한없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좀 책으로 공부하면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책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주식 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물 시장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 시장이고요. 그래서 조건이 한정된 이런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한계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 타이밍,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지, 이걸 책으로 배워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장이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근데 보통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많이 확보를 하죠. 주식 투자에서. 그분들은 기계식 투자를 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상했던 주가보다 10% 올라가면 판다. 그다음 5% 다운이 되면 인하되면 판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죠. 그러니까 10% 올라가면 팔고 5% 손해를 보면 판다. 이렇게 플러스 5%는 확보가 되는 구조죠. 근데 개인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개인들은 올라갈 때는 무한정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때는 또 언젠가 다시 또 재반등이 되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가 탐욕이 상당히 좀 들어가 있는 투자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기관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첫 번째 알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업의 본질을 알고 그 시즈널리티를 이해하고 있어도 위험한 투자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디가 좋더라라는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위험한 투자고요. 그리고 투자 이익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주식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는 없죠. 비교적 안전한 투자만 있을 뿐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투자입니다. 안전한 투자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몇 번의 이제 무력과 어깨가 확인된 주식을 매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단 전제 조건은 영업이익이 확보된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래의 영업이익이 확보될 거다. 이거는 조금 이제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현재 영업이익이 확보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야지 좀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